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teachermade.com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이트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라이브 워크시트라는 사이트에서 많이들 온라인 학습지를 만드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라이브 워크시트가 되게 장점이 많은데 그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방식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배우려고 나를 잡았다가 너무 귀찮다, 좀 더 나은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귀차니즘 때문에 결국 배우지를 않고 버티다가 티처메이드가 생겼길래 너무 좋다, 그래 그럼 이걸로 나는 가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티처메이드가 계속 무료로 제공될 거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해요. 라이브 워크시트는 올해는 무료지만 내년은 아마 유료화 될 것 같거든요. 무료인데다가 명령어 필요 없이 클릭만 해서 제가 원하는 유형의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어과로서는 이제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링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0월 그 당시에 안 되길래 좀 실망을 했는데 10월 3주째 정도에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Memories라는 곡으로 팝송 학습지를 먼저 빈칸을 넣을 수 있게 단어를 골라서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영상 링크가 가능해지면은 바로 넣어서 학습지로 써야지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그리고 12월에 가봤는데도 현재까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실망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는 영상 없이 그냥 문제로만 풀 수 있는 이런 단원 평가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 만드는 방식은 라이브 워크시트보다 확실히 편해서 제가 애용하고 있고 제가 옹클에 올린 방식은 이래요. 제일 먼저 참여하기 전에 학번과 이름을 꼭 입력하고 스타트를 해라.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반별로 정렬하기가 쉽고, 자, 문제 다 풀고 나서는 I'm done을 눌려서 제출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출하고 나면 맨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답과 정답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알려줬고요. 맨 마지막 참여하기를 누르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뜹니다. 바로 과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단원평가를 티처메이드 학습지로 만드는 방식을 처음부터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teachermade.com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고 Create Worksheet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목을 8과 단원평가라고 했고 설명란에는 적당한 이야기를 써볼게요. 꼭 자기 스스로 풀어보아라. 자, 그리고 배경이 되는 학습지를 어떤 걸 넣을지 저는 이거를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단원평가를 가지고 올 거예요. 저는 두 클래스를 사용하고 평가자료 8과에 보면은 단원 형성평가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 문제지를 다운을 받아서 그대로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번호마다 동그라미 쳐져서 이렇게 마우스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좀 아이들이 편하게 풀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 3이라고 3을 쓰거나 5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클릭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일렬로 배열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이 원문자를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도록 몇 문제를 바꿔줬어요. 9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미리 해놓고 10번도 제가 문제 끝까지는 안 하고 한 10번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미리 손을 봐준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PDF로 저장을 할게요. 저는 원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이렇게 완료했고 이 파일을 아까 그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불러올게요. 티처메이드로. 그럼 아까 제가 저장해둔 학습지가 총 3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빨간 활성화된 페이지가 뜨는데 세 번째 걸 클릭해서 지우고 2개만 가지고 Create Worksheet을 눌러서 학습지 2페이지로 단어평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학생들이 입장할 때 학번과 이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란은 사실 비워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뭔가를 잘못 눌러서 지울 때는 항상 이 위에 Edit를 클릭하셔서 Delete 하면 없어집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만들게요. Multiple Choice로 5개의 객관식 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번호 위에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요. 아이들은 이 위를 클릭만 하면 되죠. 저는 정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이 완성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라서 제가
short answers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문제 형태 중에 손을 대면 나오죠. short answer 여기를 클릭을 하면 쭉 잡아당겨서 빈칸의 크기를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네모 안에 클릭하면 답을 제가 작성합니다. happy의 비교급 happier 이라고 쓰고 문제 점수는 가만히 두면 1점이지만 제가 5점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1번도 점수 지정을 안 해서 5점으로 바꾸고 만점이 100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3번 역시 단답형이라서 아까처럼 short answer 클릭하고 쭉 잡아 끌어서 조금 길게 학생들이 답을 쓸 수 있게 정답은 훨씬 더 비싼이라는 much more expensive. 다른 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넣고 5점 지정하고 저장. 자, 그리고 4번부터는 이제 쭉 객관식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multiple choice 5개 클릭해서 잡아당겨서 자리를 잘 맞춘 다음에 정답이 5번이기 때문에 5번 자리에 클릭하고 올라가서 5번도 똑같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multiple choice 이어서 5개 쭉 내려와서 위치를 잘 잡고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6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6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답이 여러 개라면 multiple 대신 체크박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체크박스에 5가지로 해서 쭉 하면 이번엔 네모 모양이 뜨죠. 이런 경우는 답이 2개 이상일 때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2번과 3번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은 아들이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지우고 원래대로 multiple choice 5개로 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도입을 해보실 때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일단 시작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 옆에 있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추가해서 배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 객관식 문제 유형 만드는 방식만 오늘 알려드리고 일단 시작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X를 눌러서 화면을 끄고 이 과제를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학습지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Preview this worksheet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쭉 해볼게요. 확인하고 창을 닫은 다음에 이번엔 정말 Create an Assignment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설정을 몇 가지 하는데요. 맨 처음에 저는 온클에서 하기 때문에 구글 어카운트는 필요 없고 아이들이 이름과 학번을 쓰고 오도록 입장하도록 이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 무시하고 맨 마지막에 Show score to the students when they submit their work. 제출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좋아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할게요. 그럼 점수만 보여줄지 아니면은 점수랑 틀린 답 아니면은 맞는 답. 저는 정답이 공개되는 게 좋아서 이렇게 3번째 거 클릭을 하고요. 그럼 점수가 나오려면 이제 학습지 맨 위에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제 학생이 획득한 점수만 나올지 아니면은 총점도 같이 나올지 아니면 퍼센티지까지도 같이 나올지 저는 퍼센티지는 헷갈려서 그냥 총점만 같이 나오게 하고 또 맨 마지막에 학생들이 혹시라도 뭐 학습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숨겨버렸어요. 왜냐면 문제만 클릭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여기 제시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온클에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파란색 링크만 클릭해도 자동으로 학습지 문제풀이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들이 제출한 과제를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141명 중에 122명이 완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나머지는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를 클릭해보면은 제출한 날짜별로 볼 수가 있고 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부터 아니면 낮은 점수부터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스튜던트를 클릭하시면 학번 순으로 보기 좋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학번을 쓰지 않고 이름만 쓴 친구들은 이제 따로 봐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학번 이름을 쓰고 들어가라고 강조를 하게 되죠. 제 학생 이름 옆에 점수가 뜨지만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 학생이 몇 번에서 실수를 했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빨갛게 된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3번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정답은 사실 5번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학습지를 만들었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더빙 수업을 하면서 이제 활동지를 작성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 자 이거는 점수가 없죠. 그냥 자유롭게 서술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오픈 앤서 완전히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 형태를 골랐고요. 9월에 만들어 놓고 영상 링크가 삽입이 안 돼서 못 사용했던 이 메모리스 학습지는 참고로 방식을 알려드리려면 제가 드롭다운 방식으로 학습지를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노래를 들으면서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정확한 것을 고르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그 막 핸드폰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입력하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항상 주관식 입력보다는 좀 편하게 고를 수 있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드롭다운 방식이 좋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를 수 있게 객관식처럼, 그래서 3개를 넣어볼게요. 이제 through가 답이고 좀 비슷해 보이는 것 중에 though를 한번 넣어보고, 또 비슷하게 또 thought로 생긴 것만 비슷하지만 발음은 다르죠. 이 3가지를 넣어서 정답은 첫 번째 걸로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시로 더 해보자면은 이제 옆에 있는 것 중에 드롭다운 방식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December 자리에 여러 단어를 선택지로 넣어볼게요. 클릭해서 이 3 단어를 제가 입력을 하고 정답은 December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닫고 학생들이 푸는 학습지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학생들은 이렇게 빈칸을 클릭해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에서 멈추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방식을 선호를 한답니다. 지금까지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클릭만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었던 티처메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라이브 워크시트와 겸해서 티처메이드의 편리한 점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